앞 시간에 행정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관계도 살펴봤습니다.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고, 그 중에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내용과,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중에는 처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우선으로 하고,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에 있는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 소송은 통상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별도의 법률의 규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이 아닌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은, 이행소송은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 하는 이렇게 명령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행소송이 확정되면 이 이행소송 판결을 건원을 해서 강제집행에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피고가 자발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확인소송은 일정한 권리관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그래서 확인만 하면은 법률 분쟁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형성소송은 권리관계가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발생되거나 소멸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하면 이 판결에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성은 재판, 판결, 판사가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취소소송의 항고소송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취소소송은 피고가, 행정청이죠. 피고가 국민에게,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취소한답니다. 누가 취소합니까? 판사가 취소하는 거죠. 법원에서 취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의 형성소송하고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은 성격이 형성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해서 확인소송의 형태가 됩니다. 특히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이행소송이 아닙니다. 이행소송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답니다. 피고는 취소한다. 피고 행정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에게 처분을 취소하라고 하는 명령 형태도 아닙니다. 이행소송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행소송의 통상의 청구치 지정됩니다. 이행소송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나 의사의 진술, 등기와 관련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됩니다. 형성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법상, 소송법상 또 형식적 형성소송 세 종류가 있는데 모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권리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원고 1명, 피고 1명, 청구 하나, 이런 형태가 통상 기본이지만 이런 형태 외에도 원고가 다수이거나 피고가 다수이거나 청구가 다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타난 것이 소외 병합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행정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해서 성립된 법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소외병합과 관련해서 민사소송법에서 어떤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고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과 어떠한 다른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소의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이죠. 단순 병합, 예를 들면은 금전 돈 1억을 지급하라, 또는 그리고 부동산도 나에게 인도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래서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 더 나가서 또 부동산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거, 뭐 더 나가서 건물도 인도하라는 거,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청구를 여러 개 하는 형태가 단순 병합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선택 병합은 뭐 돈을 1억을 주든지 또는 물건을 나에게 지급하든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해줬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선택적 병합이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1억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라. 뭐 둘 중에 하나만 그 만족을 얻으면 되는 경우입니다. 예비적 병합이라는 것은 순서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1억을 지급한 물건을 뭐 부동산을 인도하라. 원칙적으로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돈을 지급하라. 그래서 주의적으로 돈을 물건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라. 1번이 안 되는 경우에 예비적인 2번을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예비적 병합이라고 합니다. 청구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구가 대상, 청구가 여러 가지인 경우를 객관적 병합이라고, 피고, 통상 피고와 관련돼서 있습니다. 원고인 경우다 피고를 중심으로 해서 주관적 병합을 분류하게 된 공동소송입니다. 그래서 공동소송은 통상의 공동소송, A는 나에게 금원을 1억을 지급하라, B는 나에게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의 공동소송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유필수적, 유사필수적은 반드시 피고가 반드시 한 소송 절차에 들어와야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선택적 예비적은 피고 1, 2 사이에 1이 지급하든지 뭐 2가 지급하든지, 또는 1이 지급하라, 만약에 1이 지급 아닌 경우에는 2가 지급하라 하는 순서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의 객관적 병합과 소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병합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병합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주관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한 결연성이 요구됩니다. 권리 의무의 공통, 권리 의무의 원인 공통, 권리 의무의 동종. 그래서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에 공통되는 결연성이 있어야지 공동소송은 허용이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소의 객관적 병합 또는 소의 주관적 병합 모두 객관적 요건으로 동일 종류의 절차에서 진행될 수 있어야 되고 공동의 관할권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본 요건과 기타 요건이 있는데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사소송 사건은 민사소송끼리,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끼리,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끼리, 비송소송은 비송소송끼리 병합이 되고,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은 원칙적으로 병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권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관할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 하에서 민사소송은
소의 객관적 병합, 소의 주관적 병합이 허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해서 행정소송은 어떻게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는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있는 소의 객관적 병합, 주관적 병합은 기본적으로 허용됩니다. 더 나아가서 행정소송은 관련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관련 청구가 되면은 관련 청구도 객관적 병합, 관련 청구의 주관적 병합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객관 청구와 관련해서 단순 병합, 선택적 병합, 여비적 병합, 그리고 주관적 병합과 관련해서 공동소송, 선택적 소송, 예비적 소송 모두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청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소송법은 관련 청구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부 등의 청구소송, 그리고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성, 관련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통상은 청구의 내용 또는 발생 원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공통되어 있는 소송, 앞에 주관적 병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전부가 선결 문제가 되어 있는 소송, 행정법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증거관계, 쟁점, 공격, 방어의 방법 등의 상당 부분이 공통되어 함께 심의함이 타당한 사건, 이렇게 해서 관련성을 세 가지 형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청구가 되는 경우, 관련성이 있는 관련 청구가 되는 경우에 어디다 병합을 하냐면 행정소송에 병합을 해야 됩니다. 동종소송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병합은 여기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의 다른 소송들을 민사소송도 병합할 수 있고 가사소송도 병합할 수 있고 여러 다른 소송 절차도 병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민사소송에 있는 민사사건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사실심 계속 중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병합과 이후에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에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추가적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청구 주된 행정소송을 포함해 각 청구가 적법해야 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청구는 각하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된 행정사건이 부적법하면은 전체 주된 사건이 행정사건이 각하될 뿐만 아니고 관련 병합된 사건들도 모두 각하가 됩니다. 피고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행정소송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됐는데 그 택시기사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택시기사인 줄 알고 택시 운전기사 자격을 부산광역시장이 취소하고 개인 택시 운송면허 사업도 취소했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 일종뿐만 아니고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와 관련해서 일종 보통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특수면허도 각각의 처분입니다. 특수면허도 취소하라. 이거는 청구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두 개의 청구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피고를 상대로 두 개의 청구를 하는 소의 객관적 병합이고 단순 병합입니다. 취소 소송을 병합한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산광역시장이
이를 근거로 해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를 했고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도 취소했으면 이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처분입니다. 단순 병합이고 객관적 병합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동일한 음주운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원인이 공통되기 때문에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부산광역시장을 병합하면 주관적 병합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음주운전을 단속했던 경찰관이 업무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이 국가배상은 현재 우리 법에서는 민사소송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국가를 상대로 이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에 이렇게 병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청구의 병합입니다. 전부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 전체로 병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지방경찰청장,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한 취소소송이 병합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 국가배상 사건을 병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소득세를 잘못 부과했는데 이에 대해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납부하고 소송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민사소송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는. 따라서 이렇게 병합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관련 청구의 병합이 됩니다.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병합이고 민사소송은 행정소송 쪽으로 병합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취소소송하고 무효확인소송도 병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을 병합하는데 통상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주의적, 예비적 병합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의적, 예비적 병합, 소송 종류의 병합입니다. 소송 종류의 병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병합, 객관적 병합, 그리고 소송의 종류의 병합, 이렇게 한꺼번에 병합해서 한 번의 재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을 병합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행정소송의 종류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 민중소송, 기간소송을 제기할 일은 없고 항고소송과 당사소송 또 항고소송 사이에 선택을 잘못해서 제소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잘못 제기한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청구 원인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소의 변경이 허용됩니다. 심판의 형식, 예를 들면 이행소송에서 확인소송, 형성소송으로 변경한 것은 모두 소의 변경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 그래서 그 금전 지급에서 뭐 소유권 이전이나 뭐 물건 인도 이렇게 대상을 변경하는 것, 이런 교환적인 변경은 모두 소의 변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1억 청구 중에서 1억에서 다시 1억을 더 청구하는 경우 2억으로 확장되는 것은 추가적 변경으로서 소의 변경에 해당되지만은 1억에서 7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1억 중에 7천만 원의 나머지 3천만 원을 취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청구 원인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모두 소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해당한 것을 뭐 예를 들면 법률관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법률 조문이 변경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소의 변경으로 보지만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소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격 방어의 방법, 예를 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 이전된 무효의 원인을 다투는
그 무효의 원인과 관련된 각각의 내용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위 변경이 아닙니다. 이러한 점을 기초로 해서 행정소송에서는 심판 종류, 심판 형식, 소위 종류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무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심판 대상의 변경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사소송에 의해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종류와 관련해서 국민이 잘못 선택했을 경우 언제든지 소송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종류의 변경과 관련해서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판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A 처분에서 B 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허용을 합니다. 다만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에서 응답을 하지 않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후에 소송 중에 거부 처분을 하는 경우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위 변경 조문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이 조문이 유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와 관련해서 학설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위 변경이 허용되는가, 이거는 재판권과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나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모두 상호 소의 변경을 허용을 하고 관할이 없는 경우 이송을 해서 상호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항고소송인 경우에는 피고가 행정청이기 때문에 당사소송인 민사소송인 당사소송인 행정주체와 사이에 피고 경정을 통해 가지고 변경한 이후에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그 형식입니다. 그 항고소송과 당사소송 사이의 형식을 변경하여 전체적으로 청구 취지를 정리한 이후에 이송의 방법을 통해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